네, 이번 슬라이드 시간에는 초음파 센서 활용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음파라는 거는 음파를 벗어난 범위의 그 센서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초음파를 쏘고 받음으로써 우리가 이제 어, 거리를 측정하는 그런 어, 그런 센서로 이제 활용할 수가 있는데요. 그 원리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제 측정이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음파 센서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겠는데요. 초음파라는 것은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가청주 파수 범위 이상의 주파수를 갖는 그러한 소리를 얘기라고 하는데, 소리라고 하기도 좀 그렇죠. 우리가 보통 소리라고 하면은 들을 수 있는 가청주, 우리가 이제 사람의 귀로 들을 수 있는 걸 얘기하는데, 이 초음파는 들을 수 없는 거죠. 들을 수 없는 그러한 그 음파를 초음파라고 하죠. 어, 그래서 만약에 이 초음파가 만약에 음파를 우리가 사용했다 그러면은 초음파 음파 센서가 나갈 때마다 뭐 우리가 들어가지고 시끄럽겠지만 초음파는 쏠 때마다 어떤 소리가 들리진 않겠죠. 어쨌거나 그 영역에 20에서 가청 주파수가 20에서 20Hz에서 20kHz인데 이 초음파는 20kHz 이상을 얘기하겠죠. 가청 주파수라면은 그 범위 20kHz 이상의 주파수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초음파 센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어떤 우리가 초음파를 쏘면 초음파가 일체 반사대에서 이제 오게 되는데요. 이렇게 반사돼서 오는 초음파를 인식해서 초음파가 되돌아오는데 초음파를 쏴서 되돌아올 때까지의 시간을 측정해가지고 거리를 산출하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초음파를 쐈는데 되돌아오는 시간이 길다 그러면은 그 물체가 좀 멀리 떨어진 거죠. 반대로 초음파를 쐈는데 바로 돌아왔다. 그러면은 물체까지의 거리가 좀 짧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어, 시간을 측정해서 이제 우리가 역으로 이제 거리를 산출하는데 초음파 센서를 활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초음파 센서에 좀 우리가 저렴하게 또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HC-SR04라는 이제 초음파 센서가 있는데요. 이 초음파 센서의 주요 특성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동작 전류는 이 초음파 센서의 동작 전류는 이제 15mA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동작 전압은 5V로 동작을 하고요. 동작 범위가 이제 중요하겠죠. 우리가 이 초음파 센서의 용도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우리는 이 초음파 센서는 거리 측정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러한 초음파 센서입니다. 그래서 거리를 측정하는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보는 거죠. 보통 그래서 이거는 가까운 건 2cm부터 최대 멀리는 4m, 즉 400cm까지 재는 거죠. 만약에 이 범위가 좀 더 넓어진다든지 이렇게 하면 좀 가격에서 차이가 많이 나겠죠. 가격의 차이가. 그래서 우리가 일단 센서를 볼 때는 이러한 그 스펙을 잘 봐야 되겠죠. 또 이 초음파 센서로 거리를 얼마까지 측정하는지.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리졸루션인데요. 이 0.3cm 단위로 얘가 이제 측정한다라는 거죠. 만약 그래서 이 리졸루션이 우리가 또 하나 이제 전자장치를 정밀하게 측정하기 위해서 이제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정밀하게 측정하기 힘들겠죠. 3mm 단위로 측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뭐 1mm, 뭐 2mm, 그 밑으로 뭐 0.1mm 이런 걸 측정하고 싶다. 그럼 이제 그런 센서들 가격이 확 올라가겠죠. 어떤 이런 분해 능이라든지 정밀도가 높아질수록 센서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되게 이제 저렴하게 살 수가 있어요. 뭐 어떻게 싸게 타는 데는 뭐 1,000원 정도 그런 센서 가격으로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좀 저렴하게 쓰는 거는 측정 범위가 또 좀 작고 리졸루션들도 그렇게 높지 않으면은 우리가 이제 저렴하게 쓸 수가 있는 거죠. 또 이런 센서 나름대로 요 용도에 맞게끔 우리가 또 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그 특성 중에 하나가 이제 트리거 인풋 펄스 위스라는 폭이
트리거 펄스 폭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초음파 센서가 송신부랑 수신부가, 이것도 다시 설명할 건데, 송신부랑 또 수신부가 있다고 했는데요. 이때 어떤 송신부를 이제 트리거라고 하고 수신을 이제 에코 핀이라고 하는데요. 이때 트리거에서 발생되는 펄스 폭을 10마이크로 세컨드 폭으로 우리가 해줘야지만 그 신호를 이제 받을 수 있는 신호로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호 생성할 때 이 기준에 맞춰서 신호를 생성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성들을 잘 파악을 해야지만 우리가 그 특성을 보고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을 우리가 코딩할 때 활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초음파 센서의 거리 측정 원리를 한번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게 이제 센서예요. 이게 센서인데 초음파를 생성을 해서 송신기에서 발생을 합니다. 초음파를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초음파를 발생하면 초음파를 쏘면은 물체에 맞고 반사되면서 다시 돌아오는 거죠. 다시 돌아올 때 얘가 이제 수신기가 그 돌아오는 초음파를 수신기에서 센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게 이제 트리거 파트, 트리거에서 송신해주면은 반사돼서 돌아오는 것을 에코라는 에코핀에서 그 초음파를 센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때 발생할 때부터 이제 아까 이제 발생할 때 10 마이크로 세컨드의 펄스로 10 마이크로 세컨드로 발생해서 보내주면은 여기가 보내자마자 이때부터 시간을 재가지고 그때 수신할 때 올 때 펄스가 발생했을 때 이때부터 시간부터 해가지고 펄스가 송신에서 발생하고 수신에서 펄스가 도달했을 때까지의 시간을 측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초음파가 되돌아오는데 걸린 시간을 측정하고 그것을 이제 거리로 이제 변환을 해야 되겠죠. 그런 이제 변환하면은 물체까지의 거리가 얼마가 되는지 우리가 측정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때 보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초음파의 음파의 속도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알면은 초음파가 퍼지는 속도를 알면은 우리가 이제 그 시간에 따라서 물체까지의 거리를 측정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계속 한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초음파 센서를 이제 아두이노와 연결하기 위해서는 핀들이 각각 어떤 핀들이 있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핀 연결을 하기 위한 구성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VCC라는 게 있어가지고요. 이거 어쨌거나 이제 초음파를 쏘야 되는데 쏠 때 뭐 전력이라든지 전류가 필요하니까 전원이 당연히 들어가야 되겠죠. 이때는 이제 5V 전원이 이제 입력이 되기 때문에 아두이노 5V에 연결이 되고요. 이거는 이제 그라운드도 이제 아두이노에 그라운드에 연결을 하고요. 이 트리거 핀은 트리거 초음파의 이제 송신기 역할, 초음파 송신 역할을 해줍니다. 여기서 초음파를 발생시켜주는 거죠. 그리고 에코핀에서는 초음파를 수신하게 되는 거죠. 트리거 파트에서 초음파를 발생하고 에코핀에서 그 초음파를 이제 수신해서 그 시간을 재는 거죠. 어쨌거나 이 센서에서는 그 시간까지 재는 거고 그 이후에는 소프트웨어적으로 그 시간을 거리로 이제 환산해 주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내용을 다시 또 보겠습니다. 자, 이제는 구체적으로 코드에서 초음파 센서에서 이제 어떻게 거리를 측정하는지 해당되는 코드를 부분 상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저희가 이제 트리거의 입력 펄스 폭을 10 마이크로 세컨드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송신부에서 10 마이크로 세컨드 길이의 초음파를 출력을 해줘야 됩니다. 그 초음파를 발생시켜줘야 되는데 물체에서 반사해서 수신부에서 받으려면은 최소한이 아니라 그 딱 스펙대로 그 초음파를 발생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1차적인 목적은 트리거 핀에 10 마이크로 세컨드의 초음파를 출력해주는 것이 이제 1차적인 목적인데요. 그때 해주려면은 일단은 출력을 해줍니다. 출력을 해줄 때 디지털 라이트 해가지고 이 트리거 핀 번호에 하이 신호를 줍니다. 주는데 주고 나서 딜레이를 줘야 되는데
이 마이크로 세컨드 단위의 딜레이를 줘야 되기 때문에 이때 그냥 딜레이는 미리세컨드의 딜레이죠. 이때는 조금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딜레이 마이크로 세컨드라고 해줍니다. 그래서 이때 보면 딜레이 마이크로 세컨드 하고 10이라고 해주면은 그 마이크로 세컨드 단위에 이제 딜레이가 발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딜레이 마이크로 세컨드 여기 다시 설명을 해주면은 마이크로 세컨드 단위에 요 안에 있는 값만큼의 마이크로 세컨드 단위에 딜레이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신호를 쏴주는데 이때 10이라고 해서 10 마이크로 세컨드만큼 그 하이 신호가 나가는 거죠. 그래서 쭉 10 마이크로 세컨드 딜레이 했다가 이제 로우로 해줘야 되겠죠. 그래야지 딱 10 마이크로 세컨드 단위의 이러한 펄스가 발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10 마이크로 세컨드 이후에 디지털 라이트 해가지고 트리거 핀에 로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초음파 이러한 10 마이크로 세컨드 단위의 초음파를 송신 파트에서 10 마이크로 세컨드 단위의 초음파가 발생이 되는 거죠. 이게 트리거 핀에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보면 여기서 트리거 파트에서 10 마이크로 세컨드가 발생이 됐다고 그랬어요. 여기 그리고 물체가 있다라고 했을 때 그 다음엔 에코핀에서 요 초음파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수신부에서 이제 초음파를 수신하기까지 시간을 측정을 해야 되는데요. 이때 필요한 게 뭐냐면 에코핀에서 하이 신호가 들어오기까지 시간을 측정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펄스 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펄스 인이라는 함수는 뭐냐면은 이 특정 핀에 이 핀 번호에 하이 또는 로우 신호가 들어오기까지의 시간을 측정해서 그 시간을 알려주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여기 아까 트리거에서 이 펄스를 발생시켰죠. 발생해서 여기 부딪혀서 여기 얘가 펄스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 펄스가 이제 이 에코핀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 신호를 하이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펄스 입력 펄스가 입력되기까지 이제 시간이죠. 이때 보면은 이 에코핀에 하이 신호가 들어올 때까지의 시간을 측정해서 듀레이션에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값을 넘겨주는 거죠. 그러면은 이때 보면 신호가 발생하자마자 기다리는 거죠. 발생하자마자 로우로 해주자마자 하면은 로우로 해주자마자 신호가 지금 발생했잖아요. 로우로 신호가 나가자마자 에코핀에 하이 신호가 들어올 때까지를 측정을 하면은 이 초음파를 쏴줘가지고 물체에 부딪혀서 들어올 때까지의 시간이 측정이 되는 것이죠. 초음파 센서 활용하는 데서는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이거를 우리가 이해하고 어떻게 이제 제대로 신호를 생성해주는 부분, 이 부분이 이제 만약에 꼬이게 되면은 측정되는 값이 엉망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엔 이제 초음파 센서에서 이제 거리 측정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이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음파 신호가 물체까지 쏴가지고 돌아오는 거니까 왕복한 시간이 지금 측정된 거란 말이에요. 초음파 신호가 왕복한 시간을 우리가 이제 거리로 변화를 해줘야 되는데요. 이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음파의 속도는 초당 340m입니다. 그 초당 340m인데 우리가 이제 이거를 센티미터로 바꾸면요, 이제 34,000 센티미터가 되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이제 보기 아무래도 범위가 2cm부터 아까 400cm라고 했죠. 그래서 스펙에 나와 있는 그 범위가 그 정도이기 때문에 센티미터로 보기가 쉬우니까 34,000cm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듀레이션 측정할 때 그 왕복되는 시간을 우리가 마이크로 세컨드 단위로 측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초로 바꾸려면은 듀레이션에서 측정된 값을 100만으로 나눠야지 이제 세컨드 단위로 되는 거죠. 만약에 10 마이크로 세컨드다. 이걸 초로 바꾸려면 100만으로 나눠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측정된 듀레이션에다가 100만으로 나눠서 이제 초 단위로 바꿔야 되고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는 이게 송신부하고 수신부에서 물체를 측정할 때 여기까지 갔다가 오는 시간을 측정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그 거리가 지금 2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왕복임으로 이제 2로 나눠줘야 되는 거죠. 갔다가 오는 시간까지
측정을 한 거니까요. 그러면 자, 한번 차례대로 보면은 자, 디스탄을 할 때면은 듀레이션을 이 왕복 시간이 걸렸단 말이에요. 이 왕복 시간을 일단은 2로 나눠줘야 되겠죠. 왜냐하면 요 거리만 측정하면 되니까요. 요 거리에다가 요 거리까지 하면 2배가 되니까요. 2로 나눠주고요. 그리고 센티미터로 초당 속도가 34,000cm예요. 그리고 초당이기 때문에 지금 마이크로 세컨드를 세컨드로 바꿔주기 위해서 100만으로 나눠준 거죠. 자, 이 수식을 정리하면 2로 먼저 나누면은 17,000이 되고 그것을 100만으로 17,000인데 이거를 100만으로 나눠지니까 공 3개 지우면 1000분의 17이 되는 거죠. 다시 하면은 듀레이션 곱하기 0.017로 해주면은 거리가 나오게 되는 거죠. 센티미터 단위의 거리가 되는 거죠. 알고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죠. 우리가 그냥 음파의 속도가 340m, 초당 340m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그거를 센티미터로 보여주고 측정된 단위도 마이크로 세컨드니까 세컨드로 바꿔주고 이제 그러한 중간 단계만 있을 뿐이지 뭐 측정 자체는 그렇게 이제 우리가 초음파 센서에서 나온 측정 시간을 거리로 바꾸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만약에 좀 굳이 알고 싶지 않다 그러면은 그냥 이걸 이렇게 활용만 하면 되는 거죠. 측정 시간에다가 0.017로 하면은 센티미터 단위의 거리가 나온다. 그렇게 뭐 최종적으로 이해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초음파 센서를 회로로 한번 구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는 그냥 시리얼 모니터로 물체를 시뮬레이션해서 물체에 대한 거리만 측정되면 되는 것이니까 물론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여기다가 뭐 출력 장치를 좀 더 뭐 보완해가지고 뭐 테스트를 해봐도 좋겠습니다. 어떤 물체의 거리가 가까우면 뭐 LED를 밝게 하고 멀리 있으면 흐리게 하고 뭐 그런 것들을 한다든지 아니면 모터를 물체가 멀리 있으면 모터가 약하게 돌고 가까이 있으면 뭐 빨리 돈다든지 그런 식으로 활용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한번 센서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보면요. 여기 먼저 이게 VCC니까 이제 전원이 요 초음파 센서의 VCC가 그 5V에 연결이 됐고요. 이제 그라운드는 그라운드 핀에 연결이 됐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요번 두 번째가 이제 트리거 핀인데요. 트리거 핀이 12번 핀에 연결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에코 핀인데요. 이 에코 핀은 11번 핀에 연결됐죠. 그래서 지금 그렇게 이제 간단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 근데 우리가 센서는 SR04라는 거에 있어서는 트리거 핀이 따로 있고 에코 핀이 따로 있는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뭐 초음파 센서가 이 트리거와 에코 기능을 하나의 핀으로 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냥 얘가 핀 모드를 아웃풋으로 해서 쏜 다음에 핀 모드를 바로 쏘자마자 인풋으로 해서 받는 그러한 제품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3핀짜리가 이제 그런 경우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어쨌거나 그런 경우에는 각각 모드를 바꿔가지고 기능을 우리가 송신할 때 송신하고 수신할 때 수신만 해주면 나머지 기능은 똑같기 때문에요. 바뀐다고 해서 어려울 건 없겠습니다. 자, 실제적으로 아까 이제 단편적으로 송신부에서 10마이크로 세컨드의 펄스를 어떻게 발생시키고 그걸 어떻게 수신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단편적으로 봤는데 한번 초음파 센서 전체적인 코드를 한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트리거 핀을 12번 핀으로 해줬고요. 에코 핀은 11번으로 우리가 디파인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초음파까지 왕복까지 걸린 시간을 듀레이션에 저장하고요. 그 듀레이션을 이제 거리로 변환하는 것을 저장하기 위해서 디스턴스라는 변수를 주었습니다. 먼저 셋업에서 보면 트리거는 초음파를 발생시켜주는 출력을 해줘야 되는 거니까 이제 아웃풋이라고 해줬죠. 그리고 에코는 그 초음파를 수신하는 수신부기 때문에 인풋이라고 저장을 해줬고요. 그리고 이제 시리얼 모니터로 실제 이제 거리를 거리 값을 확인하기 위해서 시리얼 비긴이라는 시리얼 모니터를 우리가 설정을 해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설정을 해줬으니까 루프에서 보면은 먼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송신 파트에서 신호를 10펄스짜리 출력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디지털 라이트 해가지고 트리거 파트에 하이 신호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딜레이를 마이크로 세컨드, 10마이크로 세컨드 단위의 딜레이를 주고
딜레이를 주자마자 다시 이제 로우 신호를 줘가지고 이제 펄스를 10마이크로 세컨드짜리 펄스를 발생시킨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수신부에서 이 신호가 들어오기를 기다려야 되죠. 어떤 신호죠? 하이 신호. 하이 신호를 들어오기를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에코핀, 이게 이제 에코핀에서 하이 신호가 들어올 때까지의 걸린 시간을 측정해서 듀레이션에 넘겨주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했죠? 이 듀레이션이 나오면, 시간이 나오면 우리가 초당 34,000cm로 가기 때문에 이때 시간은 마이크로 세컨드 단위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그 34,000을 100만으로 바꾼 거죠. 이게 1초는 100만 마이크로 세컨드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아까 왕복이니까 또 다시 또 2로 나눠져야 되니까 또 나누기 2를 해줘야 되니까 해서 17,000을 100만으로 또 나누니까 0.017이 됐던 거죠. 그래서 하여튼 이런 중간 단계가 있다는 것만 이해하시면 되죠. 초음파는 초당 340m의 그 속도를 갖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그 시간에다가 0.017을 곱해주면 센티미터 단위의 거리가 나온다. 이 부분만 알면 되는 거죠. 신호를 발생하고 통신을 해주고 수신해주고 그리고 0.017을 곱해주면 해당되는 센티미터 단위의 거리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 거리만 출력을 해주면 어렵지 않게 사용할 수가 있죠. 그렇죠? 여기서 보면 어렵지 않죠? 트리거랑 에코, 아웃풋 인풋 설정해줬고 10펄스짜리 펄스 발생해줬고 펄스 수신해주고 수신한 시간에다 0.017을 곱해준 거. 좀 이 부분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실제로 시뮬레이션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자, 코드를 아까 작성된 부분 코드를 실제로 동작했을 때 하고 요 초음파 센서를 건드리면은 눌러주면은 이런 물체를 시뮬레이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체를 한번 가깝게 되면은 지금 본 것처럼 이때 실제적인 거리가 나오고요. 그리고 모니터에서 출력되는 게 나옵니다. 이건 아마 이제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시뮬레이션 시간이 조금씩 이제 오차가 있어가지고 이제 거리 측정되는 게 좀 오차가 있을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지금 보면 대략적으로 맞죠. 한 45cm 했을 때 그 값이 해당되는 값이 직렬 모니터에 이제 출력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요 물체를 이동시켜주면 드래그 해가지고 할 때마다 그 거리가 초음파 센서로부터의 거리가 이제 지금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이거는 가까이 있을 때 내용을 확인했고요. 자, 이번에는 초음파 센서를 시뮬레이션을 좀 멀리 한번 둬봤습니다. 여기서 한번 멀리 두니까 이때도 298cm 이렇게 멀리 갔는데 실제로 이제 유사한 값이 이렇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용한 것이 좀 대략적으로 그 원리에 따라서 이제 제대로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 지금 초음파 센서에 여기 보면은 여기 보면 트랜스 이게 리시버 하여튼 이런 거 같은데 이게 트리거겠죠. 트리거고 이제 에코겠죠. 여기에서 초음파를 요게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게 실제로 눈처럼 이게 두 개가 있는 거죠. 송신부, 수신부. 여기서 펄스를 또 발생해줬다가 여기다 펄스가 오면은 실제로 여기서 이제 발생해주고 이쪽에서 받는 거겠죠. 그래서 데이터를 시간을 측정해가지고 아까 0.017을 곱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거리가 나오는 그러한 결과를 최종적으로 받아보게 된 거죠. 자, 초음파 센서도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가 있었고요. 이걸 한번 다양하게 활용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계속 이제 센서들을 했는데 그것들 한번 조합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활용을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